자, 21번째 코스모스 읽어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accordingly 따라서 the number of possible individual human beings 이게 주어죠. 자, 어떤 숫자입니다. 뭐의 숫자죠? 개별 인간들의 숫자죠. 개별 인간들의 숫자입니다. is vastly greater 굉장히 크다는 거죠. than the numbers 어떤 숫자보다 큽니다. 그 숫자는 that 이하가 설명해 주고 있죠. that have ever lived 지금까지 살았던 사람들의 숫자보다 큽니다. 뭔지 모르지만 자, untapped 자, 손이 탭이 이거죠. 손으로 탁 치는 거죠. 근데 untapp이니까 손으로 치지 않은 그 potential 손이 닿지 않은 그렇게 보는 게 낫겠네요. 손이 닿지 않은 잠재적인 of the human species 인간 종의 그 숫자를 말하는 거겠죠. It means 거의 무한대다, 무한하다라는 뜻이죠. 이전 영상에서 그 뉴클레오타이드의 그 결합 조합의 숫자는 전 우주에 있는 전자와 그 양성자죠. 전자와 양성자의 숫자를 모두 합친 것보다 많다고 이야기를 했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언제부터 생겼는지는 뭐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계속 태어나고 죽었겠죠. 그 개별적인 휴먼 빙스들이 있었을 겁니다. 굉장히 많았겠죠. 이 숫자를 모두 합치면은 합친 것보다도 앞으로 이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미래에 태어날 숫자가 훨씬 많다는 뜻이죠. 지금 그 말을 하는 건데 저는 이 문장을 읽으면서 상당히 칼 세건이 과학적인 상상을 했던 것 같아요. 가령 뉴클레오타이드의 조합이 10개라고 합시다. 10가지가 전부예요. 10가지가. 그럼 어떨까요? 자, 과거에 태어난 인간들이 있어요. 이렇게 5명이 있었다고 칩시다. 그러면 앞으로 태어날 인간 조합은 어떨까요? 분명히 자 A, B, C, D, E라는 5명이 태어났어요. E 그러면 F, G, 뭐 H, H, I, J 이렇게 태어나겠죠. 10명이 태어나는데 이렇게 순서적으로 태어나진 않겠죠. 그러면 이렇게 태어나다 보면은 어떨까요? A가 또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 죽은 사람인데 죽은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 있다는 거죠. 똑같은 사람. 여기서 지금 칼 세건이 말하는 똑같은 정의는 뭐냐면 그 사람을 이루는 뉴클레오타이드가 완전히 같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억만 다르겠죠. 뇌만 다르고 어떤 눈썹 하나까지 모두 똑같은 사람이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언제? 무한한 시간이 흐르면. 근데 무한대는 숫자가 아니죠. 계속 커지는 어떤 상태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같은 사람이 태어날 확률은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무한대분의 어떤 굉장히 큰 숫자는 어디로 수렴하죠? 이거는 0으로 수렴하죠. 그러니까 확률이 0입니다. 0. 확률이 0인 거죠. 이렇게 봤을 때 이 문장은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칼 세건의 어떤 과학자적인 상상력이죠. 같은 사람이 태어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본 거예요. 왜냐하면 뉴클레오타이드의 조합이 그렇게 많지 않다면은 가능하죠.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뉴클레오타이드의 조합은 전 우주에 있는 일렉트론스와 프로톤의 합보다 많다라는 게 어떤 과학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같은 사람이 태어날 일은 앞으로도 없을 것이다 라고 보는 게 맞습니다. 자, 여기서 크게 어려운 문장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럼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Fortunately, 운 좋게도 우리는 do not yet, 아직까지는 모른다는 거죠. not know니까. 뭘 모르죠? How to assemble, 조합하는 거를 alternative한 sequence, 어떤 다른 변형된 조합을 만드는 거죠. 뭐에? of nucleotide의 조합을. 자, 뉴클레오타이드 조합은 RNA가 계속 관여를 하면서 만들어내죠. 복제를 해내죠. 이렇게 복제를 해내는데 이 조합이 미래에는 사람이 현미경으로 딱 들여다보고 이걸 들여다보면서 원하는 곳에 이 뉴클레오타이드를 옮겨가면서 유전 정보를 바꿔가면서 새로운 종을 그런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아직까진 모른다. 아직까진 모른다는 건 무슨 말이죠?
언젠가 알 수도 있다란 말이죠. 그래서 to make alternative kinds of human beings. 자, alternative 종류, alternative 대안적인 종류니까 뭡니까? 어떻게 보면 더 발달된 종류겠죠. 더 발달된 어떤 인간종을 만들기 위해서 뉴클레오타이드를 그 얼터너티브 시퀀스를 바꿔서 조합하는 방법을 우리는 아직까지는 모른다. 그럼 결국은 알게 되겠다는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자, 이 문장도 뭐 크게 어렵진 않죠. 뭐 얼터너티브의 쓰임이 이게 뭐 제가 영어 사전을 좀 찾아봤는데 영어 사전을 맞춰서는 거의 독해가 불가능합니다. 얼터너티브는 그냥 상황을 개념적으로만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아요. 뭐가 바뀌는 겁니다. 이거는 얼터라는 요게 이제 아마 접두어가 뭘 바꾸다란 개념을 갖고 있어요. 이걸 라틴어라고 해야 될까요? 보통 이제 접두어 어근이라고 하나요? 그러니까 바꾸다란 개념이 있기 때문에 시퀀스를 바꾸다, 얼터만 보면 그냥 바꾸다란 느낌으로 받아들이시면 되지, 이거를 한국말 뭐다 이렇게 딱 규정하지 않는 것이 독해하는 데는 더 도움이 됩니다. 자, 세 번째 문장. In the future, 이제 그대로 이어져 온 것 같아요. 미래에 우리는 may well, 잘 할지도 모릅니다. 뭐죠? able to, 조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거죠. 잘 조합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추측입니다. 뉴클레오타이드를 in any desire, 어떠한 욕망, 바라는, 욕망이라고 하는 건 바라는 이겠죠. 바라는, 형용사니까 바라는 시퀀스, 조합이죠. 이 뉴클레오타이드, 우리가 원하는 조합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것도 잘 미래. 자, to produce, 생산하기 위해 whatever, 어찌되었던 그 어떤 특성을 우리가 생각하는 desirable, 원하는, think desirable이니까 우리가 원하는 어떤 특성이 그 특성이 어찌되었던 간에 어떤 특성이든 간에 생산하기 위해서 그 시퀀스를, 우리가 뉴클레오타이드 시퀀스를 재조합할 수 있게 될지도 모른다는 거죠. 요까지 읽고 지금 첨언을 하고 있습니다. 칼 세이건의 말인데, 소버라는 동사는 한 고등학교 단어 정도에 나오죠. 이게 사전 찾아보면 술이 깨단가요? 깨다 혹은 뭐 술이 취하지 않다. 술이 뭐 취하지 않는. 전 이 단어를 사전에서 보고 되게 좀 이상했어요. 영어로는 분명히 한 단어인데 왜 한글은 명사와 조사와 동사, 명사와 동사가 이렇게 있는 형태로 이걸 풀이를 할까? 이상하죠? 왜냐하면 한 단어면 한국어도 한 단어여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저는 이 단어가 아마 술이 깨다라는 것보다 어떤 정신이 번쩍 드는 상태를 말한다고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맨정신인 상태인 겁니다. 정신이 긴장된 상태, 그런 상태라는 개념으로 받아들여야지 술이 깨다라고 느끼면은, 지금 이 세 번째 문장에서 여기서 왜 술이 깬다라는 뜬금없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아마 사전이 그건 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해요. 상당히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disquieting, quiet하지가 않은 거죠. quiet는 어떤 거죠? 고요한 거죠. 편안한 거죠. 편안하지 않은 어떤 prospect, 전망이다. 전망. 그러니까 정신이 번쩍 들고 뭔가 좀 불편한 어떤 전망이라는 뜻입니다. 칼 세이건 입장에서는 과학자인데도 보통 과학자들은 결과에 상관없이 개발을 할 생각을 하는데, 칼 세이건 같은 경우는 이러한 유전자를 건드리는 거에 대해서 좀 두렵고 좀 불안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 부분이 그렇죠. 개인적인 의견인 것 같은데, 일단 정신이 번쩍 들고 좀 디스콰이어팅한 전망이다. 지금 이 전망, 추측이지만 in the future, 미래에 우리가 유전자의 뉴클레오타이드를 다시 그 시퀀스를 다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조합하는 것은 좀 놀라울 것이다. 근데 실질적으로 이게 1980년대에 쓰여진 책이기 때문에
지금 생물 그 분자 생물학 분야에서는 상당히 진보가 되어 있죠. 유전자 재조합을 하지 않을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저 이쪽 생물학은 정확히 잘 몰라서 정확히 단언하기는 힘들지만 아마 되어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네 번째 문장 보겠습니다. 드디어 이제 좀 다른 이야기인 것 같죠? We humans look 우리의 휴먼의 그 외모죠. rather 꽤나 different 다릅니다. than a tree. tree와는 우리의 휴먼 당연히 다르죠. 인간은 어떻습니까? 이렇게 몸과 다리와 팔이 있죠. 자, tree는 어떤가요? 그냥 트렁크라고 그러죠. 줄기가 있고 뿌리가 있고 이렇게 가지가 있고 잎이 있죠. 그리고 뭐 이제 뭐 열매가 있겠죠. 전혀 다르죠. 이거는 형태, 이 룩이 다르다는 거죠. 룩, 외모가 다르죠. 휴먼스 룩은 다릅니다. 근데 이 내용은 아마 그거 같아요. 근데 유전자는 뭐 90% 이상 같겠죠. 유전자 뉴클레오타이드 자체는 뭐 같은 생명의 언어로 쓰여져 있기 때문에 뭐 90% 이상 나무와 우리는 닮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요 문장을 제가 찍은 건 라더에 대한 의미를 좀 더 정확히 알아야 될 것 같아서 선택을 한 거죠. 그러니까 human look은 rather different, rather 꽤나 이거 rather를 뭐라고 하죠? 차라리 뭐 이렇게 보통 번역을 하나요? 근데 여기서는 그냥 꽤나 다르다 이렇게 그냥 자연스럽게 보시면 됩니다. 꽤나 다르다 than a tree 나무보다는 그렇게 보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마지막 문장 보죠. 자, 유리가 had argue 주장을 했습니다. had argue 주장을 했는데 뭘 주장했죠? 뭘 강하게 주장을 했어요. compellingly 대디아를 주장했겠죠. The 초기 지구의 대기는 of the earth 지구의 대기는 was hydrogen rich 하이드로젠이 수소가 풍부했다. 그렇겠죠. 처음에 태양계가 이렇게 태양이 형성될 때 태양의 뭐 90%는 뭐 하이드로젠이었겠죠. 그것이 이제 점점 무거운 원소로 바뀌어 나가죠. 그러니까 당연히 태양계를 돌고 있는 그 위성들도 초기에는 수소가 상당히 많았겠죠. 근데 수소는 굉장히 가벼운 원소죠. 가벼운 원소니까 시간이 지나면 빠져나갑니다. 지구 중력이 물론 굉장히 크다면 수소까지 다 붙잡아 두겠지만 그 정도로 크진 않아요. 지구는. 보통 이제 목성, 여기 지금 이 글에서는 제가 아까 한번 읽어봤는데 어디 있죠? 주피터가 나옵니다. 그래서 but not from massive, 질량이 큰 주피터는 not 그렇지 않다란 말로 나옵니다. 한번 먼저 읽어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일단 유리란 사람 먼저 설명하자면 유리는 그 어느 대학이죠? 어느 대학인지 지금 생각이 안 나는데 그 밀러라는 분과 이분은 화학자예요. 밀러와 이 사람 이름이 해럴드 유리죠. 해럴드 유리라는 분 두 사람이죠. 이렇게 유리라는 분 두 사람이서 플라스크 안에다가 이 당시 원시 지구죠. 지구가 이제 생성되고 얼마 안 된 원시 지구의 상태를 그대로 조성을 해봤어요. 뭐 이제 하이드로젠이 많았겠죠. 그리고 뭐 각종 뭐 메탄이라든가 뭐 어떤 이런 그때 당시 유기물들을 넣고 그리고 지구가 이런 이제 유독가스로 가득한 지구였기 때문에 당연히 이 각종 분자 간의 마찰이 심했고 그러면서 이제 전자를 잃으면서 벼락이 많이 치는 그런 환경이었을 겁니다. 그 환경을 일단 가스로 만들고 전기는 뭐 개별 방전을 시켰겠죠. 이렇게 해서 배터리를 연결하든 뭐 전력을 끌어와서 방전을 시켰을 겁니다. 여기다 방전을 시켰더니 여기에 어떤 이 플라스크에 액체가 이렇게 생겼어요. 그래서 그 액체를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더니 어떤 유의미한 이렇게 분자 고리를 발견을 했죠. 이걸 이제 생명으로 보긴 힘든데 이런 분자 고리가 모여서 뉴클레오타이드가 되었겠죠. 그러니까 뉴클레오타이드까지도 아직 못 간 어떤 그러한 상태이긴 하지만 이건 뭘 의미하냐 하면은 지구 환경에서 지구는 지금 이 플라스크보다 어마어마하게 넓죠. 그런 지구 표면은 어마어마하게 넓은데 거기서 이제 막 벼락이 치고 여기에는 각종 그 분자들 그리고
외계에서 계속 소행성들이랑 해성들이 충돌을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거의 아비규환의 상태인데 거기서 이러한 분자 본드라고 하죠. 이런 걸 케미컬 본드들이 어마어마한 양들이 아마 생겨났을 겁니다. 각종 바다와 본드에서 생겨났다고 커스모스는 얘기를 하고 있었죠. 그 중에 이게 이제 긴 시간 뭐 한 4억 년이나 5억 년, 4에서 5억 년 가량 이런 일이 있었겠죠. 언제까지? 하이드로젠이 우주로 빠져나가기 전까지. 왜냐하면 이제 수소가 기본이죠. 이런 생명 원소를 이루기 위한 기본 어떤 분자이기 때문에 수소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근데 수소는 우주에 가장 풍부한 원소이기 때문에 어떤 태양계라든가 이런 한 시스템, 별의 시스템이 형성될 때는 가장 풍부하죠. 그러니까 생명의 이런 고리들이 만들어지는 거는 어떻게 보면은 자연스러운 걸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을 그 유리입니다. 이 지금 유리라는 사람이 그렇게 알고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유리는 had argued 주장했습니다. compel은 이제 강요하다인데 여기서는 부사로 쓰였으니까 강력하게 주장을 했다는 거죠. 데디아를 the early atmosphere 초기 지구 of the earth 지구는 was hydrogen rich였다. equal이죠. as equal is most of the cosmos 대부분 우주 대부분에서 이제 그렇듯이 그런 말이죠. 그 존재 수소의 존재죠. 하이드론 리치라는 그 존재는 상태니까 비동사 상태죠. most of the cosmos 모든 우주에서 가장 많다 그런 말이죠. That the hydrogen 이 수소는 has since 그 이후에 trickled away trickle 많이 들어본 단어죠. 영어로 그냥 쓸게요. trickle down이란 말 우리 그 쥐를 닮은 대통령이 우리 있었죠. 쥐 대통령 쥐를 닮은 대통령이 이 말을 많이 썼죠. 트리클 다운 이분이 쥐 닮으신 분이 영어를 쓰는 걸 되게 좋아하셨어요. 그래갖고 이런 말을 줄고 곧잘 씁니다. 이게 뭐냐면 컵이 있죠. 와인잔에 와인을 부으면 위에 와인이 차면 넘치죠. 이게 똑똑 넘치면서 아래에 있는 와인잔에 또 이렇게 술을 담을 겁니다. 이런 거 어디서 많이 하죠? 룸사롱에서 많이 할 겁니다. 아마 이 쥐박이 씨도 아마 룸사롱에 많이 가서 이런 걸 많이 보셨나 봐요. 그래서 뭐 이제 트리클 다운이라는 말을 많이 썼는데 한국에서는 이런 거를 이제 재벌이 돈 벌어서 그 다음 이제 돈 많은 사람한테 쓰고 이 사람들이 또 더 돈 없는 사람들한테 또 쓰고 해서 우리 모두 다 이 잔이 꽉 차게 될 것이다라는 이제 거짓말을 하신 거죠. 인간 본성은 이렇게 작동하지 않죠. 이거는 자연 현상은 그렇게 작동할 수 있지만 자연 현상은 분명히 그렇게 작동합니다. 여기서 보시면 자 trickled away 트리클은 무슨 의미냐면 뭔가가 졸졸 이렇게 하나씩 한 방울씩 흘러가는 느낌입니다. 근데 그게 away니까 흘러가면 졸졸 빠져나가는 거죠. 어디로 빠져나가냐? 이 to는 전치사 방향이죠. 스페이스로 우주로 빠져나가는 거죠. from earth 지구에서 우주로 그러니까 처음에 수소가 많았는데 이 수소가 가볍잖아요. 가벼우면 이제 분자 운동의 이 브라운 운동의 속도가 지구 탈출 속도인 뭐 9.8m/s를 넘어섭니다. 실질적으로 넘어서기 때문에 분자들이 계속 빠져나가요. 시간이 지나면은 그 시간이 뭐 충분히 지나서 뭐 4억 년 정도 지나면 수소는 다 빠져나가죠. 그 무거운 질소들 나이트로젠만 남겠죠. 질소와 이제 산소 O2가 남겠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 부분은 그거예요. 그 이후로 그러니까 지구에는 이제 다 빠져나갔다. But 그러나 not from 이 질량이 무거운 주피터는 그렇지 않고 하이드로젠을 끌어모았죠. 그래서 수소는 뭐 대부분 90%가 이렇게 대적반이 있죠. 90%가 수소 90% 이상이 아마 하이드로젠일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헬륨이 있는데 하이드로젠 핵 코어가 있죠. 이 코어는 메탈이죠. 메탈릭 수소입니다. 메탈 수소, 메탈릭 수소인데 하이드로젠은 이제 스펠링이 복잡하니까 쓰지 않고요. 이런 형태로 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수소가 못 빠져나간 거예요. 워낙 중력이 크니까
다시 돌아오는 거죠. 이렇게 다시 돌아와서 결국은 아예 못 도망가고 이제 수소 형태의 이제 행성으로 정착을 한 거죠. 자, 그렇고요. 가스 행성들 보면은 뭐 목성 비롯한 뭐 토성, 해왕성이나 천왕성 다 수소가 가장 많죠. 자, 그리고 that the origin of life, 생명의 기원이죠. 그 생명의 기원은 occurred, 일어났습니다. before the hydrogen was lost. 하이드로젠이 수소가 모두 사라지기 전에 그 유리의 실험이죠. 아까 방전 실험을 통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이 부분은 이제 유리라는 분이 어떤 분인지 좀 알면은 굉장히 읽기가 수월해집니다. 그래서 한번 다시 볼게요. 유리는 had argued compellingly that 데디아를 강력하게 주장했죠. The early atmosphere of the Earth was hydrogen rich, as is most of the cosmos. That the hydrogen has since trickled away to space from Earth, but not from massive Jupiter, and that the origin of life occurred before the hydrogen was lost. 자, 어떤 의미인지 이해가 되셨으리라 믿고 일단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